한 네. 번도 지금 가보지 않는 주가를 좀 가보고 있는 그렇죠. 과정이죠. 고점에 고점을 좀 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 컨센서스가 지금 32조 5천억, 이게 평균 수치라는 겁니다. 네. 이게 2025년도 1분기와 좀 대입을 해보면 네. 5배 이상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. 증거사 리포트에 업데이트 효과가 좀 나오면 삼성전자 한 30만 원 이상 정도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. 네. 삼성전자에 대한 기억을 보면 2024년도의 저점 기준에서 49,900원.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네. 삼성전자가 과연 크게 좀 오른 것인가. 네,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가격이 언제 이제 둔화되느냐, 그죠? 계속 네네.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폭이 둔화되는 시점이 이제 어떤 주가를 판단하는 변곡점이 될 걸로 보는 것 같은데, 일단 지금 가격 오르고 일단 이익 전망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. 투탑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습니까? 네. 4분기 실적 발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복귀를 해보면요, 한 11월 달, 12월 달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가 연간 수치로 보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가 맥스가 한 80조, 영업이익 기준에 80조, SK하이닉스가 뭐 50조 원대 중반에서 60조 원대, 70조 원대까지 올랐는데, 최근 수치를 보면 연간 데이터가 좀 크게 상향됐습니다. 당장 뭐 분기 수치만 보더라도 네.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 컨센서스가 지금 32조 5천억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1분기요. 네. 네네. 이게 2025년도 1분기와 좀 대입을 해보면 네. 한 4배 이상, 5배 이상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. 그때 그러니까 6조 6천억 나왔군요. 그렇죠. 네. SK하이닉스가 추정치가 28조 2천억 좀 나오고 있고, 네. 2025년도 1분기 수치가 7조 4천억이니까 여기서 수치도 한 4배 이상. 그래서 지금 4배에서 최소 뭐 4배 이상, 뭐 5배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들,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더 높아졌는데, 삼성전자 평균으로 따져도 167조의 영업이익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. SK하이닉스가 143조를 좀 제시했는데 이게 평균 수치라는 겁니다. 네. 상당 기준에서 보면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가 한 175조까지 상단 제시가 됐고,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60조까지 상단 제시가 됐는데, 2027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삼성전자가 지금 184조 4천억,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8조 정도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 컨센이 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월간 단위에서도 재차 좀 높아지는 그런 가장 큰 네. 배경이 사실 뭐 메모리 가격이 어떤 상승 연동과 맞물리면서 어떤 가치의 평가가 좀 재산정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전망치가 그죠?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평균으로 네. 167, 뭐 러프하게 170 잡고, 네, SK하이닉스가 143조, 140 잡고, 170, 140, 310조인데 그죠? 그렇죠. 뭐 외국계에서는 뭐 400조 이상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정말 맞는가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의구심 좀 드는 부분이 네. 2024년도에 대한 쇼티지 부분들,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는 단순하게 펄을 산정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익 추정치라는 것은 이제 현선물 단가와 좀 연동되는 구조들, 그리고 그렇죠. 수요량과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단가 상승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전망한 수치다라고 보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쇼티지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익 추정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변수 요인은 환율이죠. 환율이 현재처럼 오히려 유지를 해주거나 소폭 더 그렇죠. 높아지는 어떤 계기로 그러면 이익이 늘어날 이어진다면, 거고. 예,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 요인이 있는데, 환율이 더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이익 추정치의 변화는 저는 제한적이다. 이제 그렇게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목표가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말씀하셨는데 목표가는 어때요? 지금? TP가 최근 기준에서 오늘 뭐 20만 전자, 뭐 100만 닉스를 좀 돌파를 했는데, 네. 증권사가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들은 이미 다 도달이 좀 된 상태입니다. 최근에 신규 커버에 대한 내용들 보니까 상단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한 27만 원 정도로 좀 제시가 좀 됐고요. SK하이닉스가 이제 150만 원 정도인데, 아마 이제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보고 증거사 리포트의 업데이트 효과가 좀 나오면 삼성전자 한 30만 원 이상 정도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. 네. SK하이닉스도 한 170만 원까지 TP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룸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 기조, 뭐 수급 기조 좀 맞물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TP 부분들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네. 됐습니다.
사실은 뭐 국내 반도체 업체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다 좋은 거죠, 그죠? 네,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. 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것들을 목표가를 산정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보고 나름의 잣대를 가져야 됩니까? 혹은 우리 대표님은 이 삼전 하이닉스 지금 얘기한 건 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이고 네.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뭐 계속 자고 나면 올라가니까 그죠? 지금 그냥 그냥 몸을 맡기고 가는 방법입니까? 네. 사실 이 예측 지표가 좀 애매한 게 한 네. 번도 지금 가보지 않는 주가를 좀 가보고 있는 그렇죠. 과정이죠. 네. 왜냐하면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. 일단 뭐 고점에 고점을 좀 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단순하게 수급의 논리로만 의해서 좀 상승을 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. 그래서 우리가 이익 추정치를 과거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밸류 평가에 대한 갭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산정 기준을 뭐 마이크론과 좀 대비해 봤을 때 그러니까 퍼 산정 방식으로 보면 단순하게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한 10배 정도 SK하이닉스가 뭐 오늘 주가 최근에 어떤 주가 기조를 제외하면 6배에서 한 7배 정도입니다. 아직까지 뭐 3배 정도에 대한 갭 차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PR 얘기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부과를 좀 대입을 좀 하다 보면 추정이 되는 것은 맞다. 이렇게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. 쇼티지 관련된 우려감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수준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최근에 이 퀄컴이 실적 발표에서 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좀 내용 뭐 예상됐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어떤 뭐 수요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메모리 수급에 관련된 이유로 해서 메모리 수급이 100% 원인으로 해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다는 점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요 고객사들이 메모리 수급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제기가 좀 됐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것들은 오히려 메모리 기업들의 상당한 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매 분기별 이익 추정치가 좀 바뀔 수 있는 계기.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삼성전자 170조, 뭐 하이닉스 150조라고 했을 때 1분기 추정 뭐 이익률을 뭐 지금 한 30조 원대 초중반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2분기부터는 뭐 40조에서 40조 원대 중반까지 좀 올라가야지 예상되는 수치대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여전히 확연한 이익 구조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들을 좀 더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전방 수요 업체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게 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. 사실 뭐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워낙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뭐 악재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악재를 좀 이기고 주가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굳이 좀 점검을 좀 해보면 AI 관련된 투자 기조를 과연 잘 끌고 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월가의 어떤 의문점들 중에 하나가 AI의 병목 이슈죠. 이 부분이 기술적인 어떤 구현 이슈냐 아니면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인 어떤 여건으로 인한 병목이냐 이 부분인데 한 가지 화두가 됐던 부분이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. 이 부분은 고객사들이 오히려 일단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. 그렇다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연동 효과가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세트 수요가 소폭 좀 위축되거나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생산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메모리 가격의 어떤 이 하락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전방적인 어떤 수요가 현재 수치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메모리를 받아서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기조가 아니라면 당분간 이런 가격 상승 기조와 좀 맞게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방향성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세상 일이 이렇게 다 좋을 수만은 없죠. 주식 투자는 뭐 더더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몸을 따라가야지 악재를 생각해서 주식을 비워놨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더 왕따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이죠. 그럼 반도체는 탑픽은 뭡니까? 네,
여전히 제가 삼성전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번에도 좀 강조를 좀 드릴 텐데 네. 왜냐하면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SK하이닉스가 제 기억에 9만 원대 초반 10만 원대 주가를 좀 대비해 보면 뭐 100만 원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 10배 가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10만 원대가 있었다고요? 그렇죠.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이 기조가 당시에 AI 관련된 HBM 반도체에 관련된 초도 납품과 함께 12만 원대 돌파했고 그래서 20만 원대 가볍게 안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억을 보면 뭐 2024년도의 저점 기준에서 49,900원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예. 삼성전자가 과연 크게 좀 오른 것인가 음.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. 두 번째는 HBM에 관련된 기술 기대감들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이끌었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제 HBM4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 기존의 SK하이닉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 점유와 좀 차별화 요소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좀 진입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겠고 일단 HBM4부터는 단순하게 이 메모리만 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로직과의 좀 결합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와 기술 결합 형태가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방식과는 좀 더 차별화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HBM5부터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양산 규모를 좀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부터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분기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의 뭐 AI5 칩은 뭐 TSMC와 이원화 전략으로 해서 양산을 좀 하지만 AI6 칩부터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좀 생산합니다. 그리고 2020년도 거의 뭐 3분기 이후부터는 테일러 팹에 대한 가동률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뭐 테슬라를 좀 비롯해서 뭐 애플 같은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점유 물량들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은 TSMC와 좀 크게 좀 벌어졌던 이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이 좀 이루어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률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상승 여러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. 네, 반도체 투자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